은퇴 준비하면 보통 얼마나 모을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이 돈, 어떻게 해야 마르지 않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잘 쓰는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시죠. 20.3%.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내년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거죠. 이 말은 즉, 우리 부모님 세대가 따랐던 은퇴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자산을 불리는 단계, 즉 축적기에만 집중해 왔죠. 하지만 이제는 모아놓은 자산을 현명하게 꺼내 쓰는 단계, 다시 말해 인출기 전략으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은퇴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각인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재무 인생에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창 일할 때는 목표가 아주 단순 명확했어요. 어떻게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였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집니다.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 그리고 죽을 때까지 소득이 나오는 지속성. 이 세 가지,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까지 하는 목표들을 아슬아슬하게 조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기에는요,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 해도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생활을 위협하는 숨은 적,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버리는 장수 위험,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가장 무서운 수익률 순서 위험입니다. 이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소리 없는 포트폴리오 암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운이 나쁘게도 은퇴를 시작하자마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주 극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명의 은퇴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5억 원으로 은퇴했고 매년 5%씩 인출하고 심지어 20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똑같았어요. 단 하나, 시장 타이밍만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은퇴자 A. 이분은 운이 좋았어요. 은퇴 초기에 시장이 화랑이었죠. 그 결과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2억 2,9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꽤 성공적이죠? 하지만 은퇴자 B를 보세요. 은퇴 초기에 하락장을 만났던 이분은 결국 17년 차에 자산이 완전히 바닥나 버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나 처참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끔찍한 위험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 설계의 가장 고전적인 법칙, 4% 룰이죠. 이 4% 룰은요, 은퇴 첫 해에 내 전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해서 빼쓰는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면 웬만한 시장 상황에서도 30년은 버틸 수 있는 안전한 인출률이라고 여겨져 왔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요즘 이 4% 룰은 양쪽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기대 수익률은 낮아져서 이제 너무 위험하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만 지키다간 돈도 제대로 못 써보고 너무 많이 남기고 죽는다. 너무 보수적이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이 규칙을 처음 만든 학자 본인까지도 후자의 의견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제 4% 룰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은퇴자들은 어떤 더 진화하고 유연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접근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버킷 전략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돈을 목적에 따라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겁니다. 당장 1, 2년 안에 쓸 돈은 안전한 현금 바구니에, 3년에서 10년 뒤에 쓸 돈은 채권 바구니에, 그리고 10년 이상 묵혀둘 돈은 주식 바구니에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기 생활비가 주식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시작한
해외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들의 연금 시스템에서 교훈을 좀 얻어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와 평생 보장된 소득을 주는 연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요. 영국은 아예 이 버킷 정략을 국가 연금 시스템에 도입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개념이 확실해지죠. 영국의 NEST 연금은요, 은퇴자의 돈을 알아서 4개의 바구니로 나눠줍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돈, 당장 인출해서 쓸 돈, 비성금, 그리고 아주 나중을 위한 돈. 개인이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과연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냉정한 현실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40에서 50대 한국인의 평균적인 자산 구성을 보면요. 무려 70% 이상의 주식이나 펀드가 아니라 바로 부동산, 즉 집 한 채에 묶여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한국형 은퇴 설계는 이 가장 큰 자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계획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부동산을 주택연금 같은 도구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거죠. 결국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나의 자산을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을 것인가? 특히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평생 마르지 않는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 자, 여러분의 은퇴 버킷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나요?